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인데 전번 주 우리 수업했던 거 다 복습하고 오셨는가 모르겠네. 복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전번 주 내용이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오늘 수업 진도 나갈 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고 저는 강의를 할 때는 복습을 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모르는데 왜 넘어가지 막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2주차라 오늘 할 내용은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조금 복잡해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게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약간 복잡한 내용이에요. 복잡한 내용인데 이 과정 배경을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이 배경이 이 우선권이라는 이 말 뜻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권. 그리고 우선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는 전제를 지금 하셔야 돼요. 이제 체납이라는 전제를 하셔야 돼요.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정부가 제일 먼저 그 체납자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내 돈을 안 갖고 떼어먹으려고 계속 안 갖고 있으면 나는 친구 어떻게 하는가요? 제일 먼저 친구를 찾아가겠죠. 친구한테 찾아가서 처음에는 좋게 말로 하죠. 좋게 말로 어떻게 하냐면 돈 줘. 근데 한 번 갔는데 한 번 가서 돈 줘 했는데 안 주면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요? 돈 내놓으라고. 저 손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돈 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돈 주라고. 돈 빨리 주라고. 이제 체납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 사람한테 뺏어올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먼저 압류를 해. 자, 압류했는데 그래도 돈을 안 갖고 계속 돈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이 압류한 재산을 뭐 해버리겠는가? 팔아버리겠죠. 매각을 해버리겠죠. 그럼 매각을 하면 딱 한 글자로 뭐가 생기는가요? 돈. 자, 여기서 이 돈이 생기는데 이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각이 됐다고 해서 그냥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팔았다고 해서 자기가 판 돈 그냥 다 챙겨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먼저 있는지 나중에 있는지 무엇을 따져봐야 되는가요? 우선 순위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매각된 대금을 어떻게 나눠주는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돈 매각까지 왔어. 지금 매각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돈이 생기면 이 돈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제 분배의 순위를 정하는 것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분배 순위를 정할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슨 과목을 배우고 있는가? 두 글자로 세법. 그럼 세금이죠. 정부가 세금하고 세금이 아닌 것을 분배할 때, 이걸 분별할 때 세금하고 세금이 아닌 걸 분배할 때 세금이 어떻게 순서가 적용되는지 세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법이 아닌 다른 권리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게 세법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이 매각된 대금 중에 세금은 어떻게 분배를 받아가는지 그 세금에 대한 분배 순위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세법에서 배워야 될 거 오로지 뭐에 대한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가? 세금에 대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하는 게요. 이 분석을 해서 우선적으로 1번으로 누가 가져가고 2번으로 누가 가져가고 3번으로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세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법은 오로지 세금하고 세금이 다른 것보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고, 이 우선하는 권리를 분석하는 것은 누가 알려줘야 되는가? 송파가 알려줘야 돼. 송파 선생님이 알려줘야 돼. 중개사법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권리 분석은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권리를 분석을 하는 건 중개사법이고, 세금이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서 이 돈 중에 어떻게 가져가는가, 이 세금에 대한 문제만 다루는 건 세법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치고받고 하면 어디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가? 민법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법에서도 우선순위 권리관계가 시험에 출제되고 중개사법에서 출제되고 세법에서 출제되고 여기는 세 군데서 출제가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민법은 서로 싸웠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분석을 하는 건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셔야 되고 세법에서는 오로지 이 돈에 대해서 이 돈 중에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배우면 된가? 세금을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세금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세금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따지는 건 지금 우리는 이건 세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권리 분석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가 안 끝났다고 봐야 되는가? 끝났다고 봐야죠. 세법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중개사법에서 권리 분석을 다 해가지고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 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서로 세금하고 다른 거하고 다툼이 있으며 그 다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법에서 문제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안 내. 그거는 민법에서 낼 거니까 세법은 그런 거 안 내. 그러면 오로지 세금 관계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오로지 무조건 세금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배경 설명 중에서 오로지 세금하고 관계된 것만 지금부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금요. 지방세, 세금하고 채권, 세금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징수금하고 공과금하고 이렇게 둘이가 딱 있어. 그러면 여기에 돈이 있어 이제. 매각을 해서 돈이 있는데 이 돈 중에서 징수금하고 공과금 중에서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 순서를 봤더니 누가 우선이라는 이야기인가? 자, 글자 잘 봐야 돼요. 징수금은 공과금에 우선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번이고 이게 2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매각된 대금 중에서 공과금이 가져가려고 하면 법에서 공과금 너 잠깐 기다려. 공과금 너 잠깐 기다려. 누구부터 챙겨주고 너 줄 테니까 기다려 이 말인가? 징수금. 그럼 징수금 속에는 무엇과 뭐 두 개를 합쳐서 징수금이라 했던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이걸 전번주에 배운 걸 이걸 이해하고 오셨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징수금이라는 요 속에는 체납처분비도 들어있고 지방세도 들어있어. 그럼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무엇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처분비라 하고. 자 봐요. 이게 복습을 하고 와야 된다니까요. 압류해가지고 매각할 때까지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쓴 돈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지방세를 걷어내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매각된 대금 속에서 체납처분비를 먼저 챙기는가 지방세를 먼저 챙기는가? 그러죠. 그래서 징수금 중에서는 체납처분비가 1번이고 지방세가 2번으로 이렇게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우리 지방세라는 세금 속에 가산세는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세금인데 가산세는 일명 다른 말로 하면 세목. 그러면 세금의 목을 타고 속으로 쏙 들어갔으니까 제가 세금이면 제 뱃속에가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 가산세. 그래서 배가 쑥 나온 거예요. 배 나온 이유가 제가 가산세가 들어있어서 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가산세가 없으면 배가 안 나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나하고 가산세는 하나의 몸속에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본래 세금하고 가산세를 또 순서를 정한다면 누가 1번이라는 이야기인가? 본세가 1번이에요. 자, 그럼 지방세가 2번이고 가산세는 세 번째로 이렇게 순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금의 징수의 순서를 찾아라 그러면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다시
징수금하고 공과금하고 서로 부딪히면 법에서는 누구 먼저 해요? 그랬는가? 징수금. 끝. 징수금 끝났어 이제. 그럼 민법에서도 똑같아. 민법에서도 징수금하고 세금이 싸우면은 세금하고 징수금이 싸우면 민법에서도 권리를 누구 편을 들어주는가? 징수금, 세금 편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은 공과금에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면 민법에서도 세금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대답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징수금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징수금은 체납처분비와 지방세를 묶어서 징수금이라 하는데 이 징수금의 징수의 순서를 물어보면 체납처분비 1번, 지방세 2번, 가산세 3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그럼 이제 이 매각된 대금 속에서 만약에 세금이 있으면 이렇게. 자, 세금이 이제 세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세금이 있어. 여러 개 세금이. 자, 이제 세금이 5개가 있어. 그러면 세금이 여러 개 5개 세금이 종류가 여러 종류의 세금이 5개가 딱 있으면 이 세금은 세금들 간에는 자기들끼리는 순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집에서 큰아들이 있고 둘째 있고 셋째 있고 넷째 있고 5째가 있으면 상속을 할 때 순서가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그런 거 순서 없어요. 똑같아요. 동순이에요. 동순이. 그래서 원래 세금들 상호 간에는 순서가 어떻다는 이야기인가? 동순이에요. 똑같아야 돼. 똑같으니까 세금들 세금 액수에 따라서 균등 분배를 가시면 돼. 그 돈 중에서 세금들이 밀린 돈이 있으면 그걸 다 더해가지고 자기 비율만큼씩 나눠주면 돼요. 원래는 동순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금들 중에서 쭉 봤더니 압류가 된 거네요. 압류가 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교부 청구한 세금이 있으면 이제 압류는 그 사람의 재산을 다른 데로 팔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압류예요. 근데 교부 청구는 뭐냐면 내가 이 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내가 팔아서 내 손에 돈이 있어. 내 손에 내가 팔아가지고 내 손에 돈이 있는데 옆에 있는 세금이 지켜보다가 야, 너 나도 그 사람한테 받을 세금이 있었는데 네가 먼저 팔았으니까 네 손에 있는 돈 나도 좀 줘.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세금이 알았어 너부터 줄게 그런가 나 먹고 줄게 그런가? 그렇죠. 나 먹고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부 청구하고 압류가 부딪혔을 때는 누가 먼저란 이야기인가? 압류가 1번, 교부 청구는 2번. 그럼 이제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 압류는 교부 청구한 징수금에 우선합니다. 이 말만 읽으면 돼. 그래서 압류는 누구보다 우선이라는 이야기인가? 교부 청구보다 우선입니다. 그럼 이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내 손에 진짜로 이걸 내가 먹으면 10년을 더 살 수 있는 뭔가 있어. 내 손에 딱 든 게 하나 있어. 내가 이걸 먹기만 한 입만 먹으면 내가 10년을 더 살아. 근데 친구가 옆에서 내가 들고 있는 10년 살 수 있는 요거를 친구가 한 입만 그러면 그래 너부터 먹어라 그런가? 내가 먹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시면 돼. 언제나 진짜 좋은 걸 생각하셔야 돼. 이걸 내 손에 들고 있는데 친구가 한 입만 이게 바로 교부청구예요. 한 입만 이게 교부청구예요. 넌 아무 짓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도 좀 줘 그러면 그래 너 친구야 너부터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남으면 너 줄게. 만약에 안 남으면 두 번째 교부청구는 받을 게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지문만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비교 대상이 되는 것만 찾아버리면 돼. 필요 없는 집은 싹 제껴버리고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비교되면 누구에게 순위를 먼저 주라는 이야기인가? 압류한 세금에게 먼저 순서를 주라는 이야기예요. 압류한 세금이 1번, 교부청구한 세금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 이제 세 번째, 이제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 담보한 세금이 있고 압류한 세금이 있어. 자, 그럼 압류라는 것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가요? 그걸 못 팔게 마감만 놨는가? 마감만 놨죠. 그 재산을 다른 데로 팔지 못하도록 압박만 한 거예요. 그러면 압류는 내 손에 지금 물건 들고 있는가 안 들고 있는가? 압류 안 들고 있죠. 담보 들고 있죠. 자, 그러면 담보한 그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담보를 팔아먹었어.
이 담보로 잡고 있는 이 물건을 팔았으니까 누구 손에, 압류한 손에 돈이 들었는가? 담보로 잡았던 세금의 손에 돈이 들었는가? 담보. 그러면 담보로 잡고 있는 이 세금 손에 팔아서 돈이 들었으니까 챙길 때 담보로 잡은 세금이 압류한 세금에게 네가 압류했으니까 너부터 가져가라 그런가? 내가 팔았으니까 나부터 챙기고 주는가? 나부터 챙겨. 자, 그러면 담보가 되어 있는,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이미 압류가 되어 있었더라도 압류가 먼저다, 담보가 먼저다? 담보가 먼저예요. 자, 담보가 1번이고 압류가 2번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만 보면 돼요. 담보하고 압류하고 교부 청구하고 이 세 개를 비교해요. 시험 문제 이렇게 세 개만 비교되니까. 이렇게 비교됐을 때 1번을 누구란 얘기인가? 담보. 두 번째가 압류. 세 번째는 교부 청구. 자, 그럼 이 세금들이 담보한 세금, 압류한 세금, 교부 청구한 세금, 요 세금이 있으면 1번 순위는 담보한 세금이 1번. 2번은 압류한 세금, 3번은 교부 청구한 세금.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요거를 순서를 어떻게 내냐면 압류한 세금 1번, 담보한 세금 2번, 교부 청구한 세금 3번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교부 청구 1번, 압류 2번, 담보 3번 이렇게 내는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순서만 딱 잡아놓으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지문이 복잡할 뿐이지 실제로 비교하는 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만 찾아만 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찾아내시면 이 지문은 분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때 세금들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압류한 세금하고 교부 청구한 세금이 둘이가 나타나면 그때는 누구에게 1번 순위를 줘라? 압류에게 1번 순위를 줘라. 그런데 담보하고 압류가 둘이 나타났을 때는 누구에게 1번을 배정해라? 담보에게 1번을 배정해라. 그럼 이제 순위, 세금들 상호 간의 순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직접 경비라는 거 뭐냐면 내가 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돈을 말해. 이거 민법에서도 나와요. 자, 민법에서도. 그럼 권리를 만약에 제가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받아가지고 이걸 관리하고 매각할 때까지 법원이 자기들이 쓴 돈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누가 직접 쓴 돈이란 얘기인가? 법원이 그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직접 쓴 돈이에요. 그럼 직접 자기들이 쓴 돈이니까 매각 대금 중에서 자기 돈 챙기고 나눠주는가요? 먼저 나눠주고 나중에 챙기겠는가? 자기 돈 챙기고 내 돈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 재산을 매각하려고 내 돈 들어갔으니까 내 돈 들어간 것부터 챙기고 나머지 분배 순위로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세금하고 체납처분비예요. 이게 징수금이에요. 징수금하고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1번이라는 얘기인가? 파산 절차에 든 비용 1번, 징수금은 2번. 그러면 이 말은 세금보다 뭐 한 돈이 먼저란 얘기인가? 직접 들어간 돈이 먼저예요, 이 말이에요. 그럼 세금보다 직접 들어간 돈이니까 그러면 지방세하고 체납처분비 중에서 직접 들어간 돈이 어떤 거란 얘기인가? 그렇죠. 체납처분비가 그 돈 걷기 위해서 직접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먼저고 지방세가 두 번째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이라는 것은 징수금보다는 먼저 가져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정기일. 법정기일은 작년에 시험에서 두 줄이 출제됐는데 작년에 1번만 두 줄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1번만 두 줄을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자, 법정기일이 뭐냐면 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 배울 때 무엇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배운다 그랬는가? 세금. 세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우니까 법정기일도 무엇에 대한 법정기일을 배운다는 얘기인가? 세금. 자, 세금의 우선을 정한 법정기일의 뜻은 암기 안 해도 돼요. 뜻을 쓰라고 뜻을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세금의 우선순위를 법으로 정한 날이에요.
세금의 우선을 정한 기준이 되는 날을 법으로 이날부터는 세금이 다른 권리보다 먼저 분배를 받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걸 법정기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정기일은 세금의 우선되는 날짜를 법으로 정한 걸 법정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세금의 우선을 정할 때 1번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된다. 그러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니까 우리 세금 이름 무슨 방법 그랬던가 이건? 신고 납부 방법. 신고 납부 세목들은 우리가 배웠던 세금 중에 신고 납부 세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3개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방세 중에 취득세, 또 하나가 등록면허세, 국세 중에 양도소득세. 이미 전번 주 거 복습이 다 끝났어야 돼요. 지금 이 가면 갈수록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이 복습 안 하고 오시면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학원 발걸음이 좀 뜸해져요. 이번 주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주 지나면 학원 오는데 약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5주차 되면은 그냥 내년에 하지. 이제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신고 납부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요 3가지는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고 납부 세목들의 우선순위를 법으로 어떻게 정했어요? 그랬더니 뭐 한 날 그랬는가? 신고한 날이에요 그랬네요. 자, 작년 시험에서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2개를 냈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이다.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죠. 내가 신고하는 세금인데 이 세금들은 언제 우선 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신고한 날. 자, 그러면 신고한 날하고 신고 기한하고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지금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기간이니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오늘이 5월 날짜가 오늘은 벌써 23일이에요. 다음 주면 5월 또 끝나요. 금방 끝나요 이제. 오늘부로 155일 남았어요. 하루 지나서 154일이에요. 예? 말 안 하려고 했더니 또 하게만 되네. 예? 이제 5월 23일 날 양도소득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양도소득세를 이날 제가 신고를 했어. 자, 신고했고 5월 31일 날이 신고의 기한이에요. 자, 신고 기한이에요. 그럼 5월 31일이 신고 기한인데 5월 23일 날 신고를 먼저 했으면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언제 날짜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5월 23일 이날이에요. 신고한 날이 되는 거예요. 신고한 날, 이날 법정기일이니까 여기서부터 23일 날 이날은 양도소득세 우선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은 언제를 법정기일로 잡는다. 신고일. 그럼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그 세금이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아갈 수 있는 날이 신고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전번 주 우리 배울 때 뭘 착각하냐면 제척 기간의 기산이라고 착각을 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내가 신고를 제대로 했던 하지 않았던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첫날인가? 뒤지는 첫날. 제척기간은 정부가 내 자료를 뒤지는 첫날이니까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뒤져야 되고, 그렇죠.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뒤지는 거고, 그럼 뒤지기 하는 것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뒤지는 거고, 정부가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은 언제고? 신고일이고.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은 5월 31일까지 돈은 납부하시더라도 신고라도 좀 빨리 해주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고를 빨리 해놓으면 다른 채권하고 세금하고 부딪혔을 때 누가 먼저 가져간다는 얘기인가? 세금이 무슨 날부터 우선적으로 가져가니까 신고일.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신고했는데 제가 이 집에 5월 24일 날 전세를 들어갔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설정이 빠른가요? 신고가 빠른가요? 신고가 빨랐으니까 전세를 5월 24일 날 전세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그럼 중간에 권리 분석을 정확히 중개사님 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고 알려줘야 되는가 안 알려줘야 되는가? 알려줘야죠. 그럼 세금 신고가 먼저 돼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가 안 찾아봐야 되는가? 찾아봐야 돼. 그런데 확인 설명서에 세금 체납된 여부 없음 그러면 중개사님이 80%까지 뜯긴 것에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쓸 때 정확히 쓰셔야 돼요. 확인도 안 해보고 이상 없음 써놨다가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정확히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 권리관계를 따질 때 잘못 따지면 중개사님들도 책임이 있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법정기일은 신고 납부 세목은 언제를 법정기일로 잡았다. 신고일. 그러면 취득세도 신고일, 양도소득세도 신고일, 등록면허세도 신고일. 왜? 그 세 가지 공통점은 뭐니까? 그렇죠.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 보통징수 세목, 요 세목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거.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면 확정되는 것 중에 지방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산세. 국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종합부동산세. 만약에 국세 중에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세금의 결정은 정부가 해주는 세금이 두 개가 있어. 상속세 죽어버리는 거. 네, 죽어버리는 거. 자, 상속세는 내가 신고를 해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줘야 돼. 그래서 정부 부과 세목 중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세금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도 정부 부과 세목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부에서 결정하는 세금들은 언제부터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였어요? 그랬는가? 납세 의무가 성립됐을 때. 성립일.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었어요.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조사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기서부터 5년만 조사하고 끝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돼서 이제 그거는 제척 기간의 기산일이고 여기에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분배를 받아갈 때는 언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면 언제가 우선이에요? 그랬더니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에요. 이거 전번에 우리 배울 때 도달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서류의 송달의 효력이고 서류를 송달할 때는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서류의 송달의 효력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우선 분배 우선권을 정할 때는 보통징수세목은 우선 발송한 날이란 야인가 도달한 날이란 야인가 발송한 단 하루라도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발송한 날을 우선 법정기일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정기일은 신고 납부 세목들은 신고일이 되는 거고 정부 부과 세목들은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죠. 신고 납부 세목의 법정기일은 신고일. 보통 징수 세목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찾았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부분을 시험에 내요. 신고 후. 신고는 해놓고 신고 기한까지 돈을 안 냈어. 신고는 해놓고 돈 안 내고 버티면은 법정기일은 언제가 되는 거고? 신고일이 됩니다. 신고는 했다고 했잖아요. 신고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 계속 내요. 계속 내면 계속 우리는 틀려. 신고했잖아요. 신고했으니까 신고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고해놓고 신고 기한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어야 하고 막 글을 막 이상하게 막 써. 신고는 이미 했어요. 신고는 했는데 5월 말 5월 31일까지 돈을 내지 않아서 6월 며칠 날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고지서가 그 사람에게 언제 도착했어요. 막 쓰더라도 신고가 돼 있으면 언제다? 신고일이에요. 아무리 다른 말을 써도 신고가 돼 있으면 신고한 날 그날을 법정 기일로 잡겠습니다. 이제 세금과 타 채권. 자, 이제 세금하고 피담보 채권. 그러면 이제 세금하고 피담보 채권 중에 피담보 채권 하면 딱 이거 생각하세요.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는 거, 우리 집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는 거. 이게 세금하고 다른 채권하고 서로 싸웠을 때 세금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주는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그럼 법정기일은 무엇의 우선 분배 순위 전에? 세금의 우선이 되는 날 전에, 이 말이죠. 세금이 우선이 되는 날 전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럼 세금보다 먼저 설정했다는 이야기인가, 나중에 설정했다는 이야기인가? 먼저. 세금보다 먼저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세금한테 양보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절대 안 하죠. 내 손을 딱 잡고 있는데 내가 손을 놓을 일이 없죠. 세금이 손 피어? 너 손 안 피어? 내가 왜 피어? 내가 피는 순간 내가 못 받아가는데 내가 왜 피냐고. 나는 뭐해도 이 손 못 피어 그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내가 절대 죽기 전에 이 손 못 핀다 이래야죠. 죽어버리면 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으면 설정이 잡고 세금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손을 딱 잡고 있어. 그럼 이제 세금하고 담보채권 나오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은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금은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이 돼 있으면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다. 자, 그런데 양가로 3번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딱 이렇게 설명을 해. 여기서 딱 설명하고 요게 딱 나오면 여기서 딱 가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여기서 이게 딱 나와. 이게 가다가 살짝 돌아가면서 요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설정이 손을 안 띄고 딱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 잠깐만 너 이 법 들어보고 이거 들어보고 네가 손을 필지 안 필지 한번 고민해 봐라 그래.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네가 아무리 먼저 설정을 했더라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우선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면 나는 네가 아무리 먼저 설정해서 잡고 있어도 나는 너보다 먼저 가져가는 세금이니까 네가 잡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가져갈 테니까 너는 잡고 있어라. 그러고 그냥 나는 가서 받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세금 내는 날짜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세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로 이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세금들이라 이거는 보호를 먼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보통 징수 세목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징수 세목인데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일명 보통 징수 세목을 말해. 자, 그럼 이 보통 징수 세목은 지방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말해보세요. 지방세 중에 재산세와 정부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재산세와 자동차세 두 개가 있어. 그럼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록에서 나오는 세금이 뭐가 있다겠는가? 지역 자원 시설세. 재산세라는 세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 여기 붙어 있는 거. 지방 교육세. 지방이 붙어 있어, 지방. 그래서 지방 교육세. 그럼 지방 교육세나 지역 자원 시설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요 네 가지는 아무리 먼저 설정을 하고 잡고 있어도 잡은 게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국세 중에서 정부에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정부가 보내는 세금,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게 있는 거 세 가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와 증여세.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 세금들 종류가 나와요. 지방세 중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요것들은 설정을 먼저 한다고 해서 뒤로 밀러선다, 먼저 가져가 버린다. 먼저. 왜 먼저 가져가냐면 이 세금들은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으니까 정부가 결정해서 돈 내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졌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속증여세만 예외예요. 상속증여세는 내가 태어났을 때 나 몇 년 뒤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을지 정해져 있는가, 안 정해져 있는가? 안 정해졌죠.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만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게 있으니까 요것만 예외로 가는 거고 나머지들은 날짜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그럼 이제 재산세 토지는 몇 월 달에 돈 내게 정해져 있는가? 9월 달. 건물부는 7월 달. 자동차세는 몇 월 달에 내는 걸로 정해져 있는가요? 1기부는 6월 달. 2기부는 12월 달. 우리 1월 달에 선납으로 낸 거 1월 달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몇 월 달에 내고? 12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날짜들이 있는 것은 설정하고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자, 그럼 이제 연습. 자, 이제 요것만 알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요것들은 날짜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으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들어간다. 지역자원시설세 들어간다.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들어간다.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 들어간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안 들어간다. 상속증여세 들어간다. 됐죠?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여기까지 알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 일반적으로 본다면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죠. 설정이 먼저인데, 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는 우선하지 못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세목.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해목이라는 것은 먼저 아무리 설정이 먼저 되어 있어도 세금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세금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신고 납부를 찾아라. 보통 징수를 찾아라. 찾아.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 보통 징수.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그럼 답은 3번. 끝.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요령만 딱 터득해 놓으면, 문제 푸는 요령만 터득해 놓으면 아무리 문제가 여러 문제 똑같은 문제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예요.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아무리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럼 무슨 세금을 찾아라? 보통 징수. 자, 그런데 보통 징수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뭘 찾으라는 소린가?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 납부. 그거 답이네. 이게 요령을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뭘 물어보고 어떻게 접근해서 이걸 푸는지를 알면 그냥 쉽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요령이 좀 필요한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보통 징수, 재산세 보통 징수,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보통 징수. 또 똑같은 문제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그럼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원칙은 설정이 먼저인데 설정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걸 찾아라. 그럼 곧 보통 징수 세목을 찾아라. 보통 유무 동그라미 치면 돼. 종합부동산세 보통 징수, 취득세 부과되는 건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지역자원시설세 보통 징수. 누가 신고라고 그래요? 신고를 하신 분 지금 한 분 있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징수. 왜냐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디 고지세에 붙어 나오니까 재산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산세 고지세에 붙어 나오니까 보통 징수. 그럼 보통 징수세목은 총 개수는 몇 개? 2개. 2개밖에 없네요.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이 됐더라도 설정보다 먼저 가져가는 세금의 종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답을 상속증여세는 한 번도 비치지도 않았죠. 왜 그랬냐면 우리 시험에 이제 중개사 세법 시험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랍니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 그래서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건 아예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공지사항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상속세와 증여세하고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아예 출제 안 하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출제해버리면 출제 범위 미스. 그럼 모두 정답 처리해야 돼요. 그건 출제 범위를 잘못 출제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그 상속증여세는 있어도 민법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민법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민법에서는 딱 세 글자로 뭐라든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세 글자로 줄여서 당해세. 그 당해세. 그 말이 그를 민법에서는 지금도 당해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 해서 앞에 당해에서 세자를 따서 당해세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당해는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당해란 말 안 쓰고 당해를 그로 바꾼 거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민법에서 말한 일명 당해세예요. 그게 보통징수세목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제 39페이지 이론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 1번 한번. 이거는 작년에 이미 시험에 출제됐어요. 작년에 이미 출제됐으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건 이미 시험에 출제해버렸으니까. 이 그림만 눈에 한번 익혀보세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집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 갑이라는 사람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그 집을 팔아버렸네. 그러면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갑 집에서 나와야 된가요? 그대로 승계하면 된가요? 승계. 자, 그대로 갔죠. 이렇게 갔어. 자, 승계를 했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 집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갑의 집에 살고 있었던 전세 살고 있는 분이 계속 을 집에 계속 살고 있어. 을 집에 살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이 주택이 강제로 매각이 됐을 때 이 집에 을 집에 살고 있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의 전세 보증금 보호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요걸 따지는 거지.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를 정부가 특별히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온 법이 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체납을 해서 을 소유 주택이 매각이 됐더라도 을은 을하고 계약을 했는가 갑하고 계약을 했는가?
갑하고 계약죠. 그쵸? 갑하고 계약했잖아요. 갑하고 계약해서 갑집에서 살고 있다가 갑이 을한테 팔아서 을 소유로만 바뀐 것 뿐이지, 실제 내가 처음 계약했던 사람은, 나는 전세 살고 있는 나는 누구하고 관계만 따져야 된가? 갑하고 따져야죠. 갑은 체납된 게 없었어. 갑은 체납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정부가 그 집을 매각을 하더라도 정부가 우선이란 이야기인가, 전세 사는 사람이 우선이란 이야기인가? 전세 사는 사람이 우선이란 이야기예요. 전세 사는 사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을 소유 주택이 매각이 되더라도 세금은 전세 보증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은요. 봐요.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 여기서 직전 보유자는 누군가요? 갑. 갑이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 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만약에 내가 갑집에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때는 세금이 먼저다, 전세금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이미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내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집이 을에게 넘어가고 을이 세금을 체납해서 을 집이 매각이 되더라도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는다, 보호 못 받는다? 보호받는 걸.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이 법이에요. 근데 가로에 보니까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름 그랬죠. 전세권 설정보다 빨랐어. 그럼 먼저 세금이, 법정기일이 전세권 설정 빠르니까 세금이 먼저란 이야기인가, 전세금이 먼저란 이야기인가? 세금이 먼저예요. 그럼 이제 여기 관계에서 세금이 먼저라는 이야기는 이미 체납이 되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 보증금이 온전하게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나중에 갑이 을에게 집을 매각을 했더라도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의 보증금은 온전하게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온전하게 보호받는다. 그게 바로 이 규정이에요. 이게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는 뭐 신경 크게 안 써도 돼. 이제 문제 4번 요 문제 한번 봐보죠. 자, 이 문제는 올해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 나와서 올해는 나올 확률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문제 출제 위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잘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험 내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과 담보, 이제 나왔죠. 압류하고 담보가 나오면 누구에게 1번 배정을 해줘라? 담보. 압류는 2번. 자, 이렇게 해놓고 읽어. 이제 그대로 읽어봐요. 압류에 관계되는 채권은, 압류는 담보 있는 채권보다, 자, 2번이 1번보다 우선한다. 2번이 1번보다 우선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그럼 틀렸으니까 1번 바로 답이네. 그러면 읽어볼 필요도 없네. 만약에 1번을 못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긴가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와 담보된 채권이 나오면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리 설정이 먼저 되어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먼저다, 채권이 먼저다? 자, 종합부동산세가 먼저고 담보된 채권은 언제나 뒤로 밀려. 왜냐하면 이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니까. 그래서 1번은 2번보다 우선한다. 오, 맞았네. 2번은 맞았네. 자, 3번. 이제 취득세라는 것은 이 세금은 언제나 설정보다 먼저 가져간다. 둘이 싸워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를 정한다. 싸워서. 이건 신고납부세 모임이니까 싸워야 돼.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날이 이날이 신고일이에요. 자, 신고일 전에 설정을 했네. 그럼 신고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 자, 그럼 이제 봐요. 담보된 채권하고 취득세 중에서 이 중에서 누가 1번이라는 이야기인가? 담보된 채권이 1번, 취득세는 2번. 그럼 1번은 2번에 우선한다. 맞았죠? 자, 세 번째. 강제 집행 비용하고 세금하고 따지면 누가 1번이고? 강제 집행 비용이 직접 비용이니까 1번이고 세금은 2번. 그러면 1번은 2번에 우선한다. 이것도 맞았네요. 자, 5번. 재산세와 담보된 채권을 비교하면 재산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재산세 1번, 담보된 채권 2번. 그럼 재산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맞았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문제를 읽어도 1번부터 읽어도 1번에서 답을 못 찾아버리면은 읽어도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면 우리는 찍을 때 몇 번 찍은가? 5번. 무조건 답만 안 보이면 5번 찍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1번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29의 1번 문제였거든요. 29의 시험에서 세법 1번 문제. 1번에 1번이 답으로 딱 해놓으니까 엄청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이 문제 때문에 대거 60%가 떨어졌어. 이 문제 하나를 푸는데 저게 떨어지고 오신 분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1번 문제 푸는데요. 제가 5분에서 7분, 많게는 10분이 걸렸는데도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럼 빨리 던져야지. 버려버려야지. 왜 그걸 풀었어요? 그랬더니 풀 때 이거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니까 10분 간지도 몰랐대요. 한 두세 번 읽어보니까 한 번 읽을 때마다 1분씩이니까 3번 읽으니까 5분, 6분 지나버렸대. 그리고 1번 딱 하고 2번 넘어갔는데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날아가면서 막 답을 찍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10문제를 마지막 5문제는 다 찍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5문제는 30초도 안 돼서 5개를 다 풀 수 있는 답이었어요. 끝에가 다. 그런데 그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한 2분 정도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다른 거 다 풀고 나서 와서 보니까 1번이 한 개밖에 없네. 다 풀어놓고 보니까 1번이 한 개밖에 없네. 그러고 1번을 보면 저게 답이 보여요. 그때 지문에서 요것과 이거 비교하니까 이게 답이었네. 그러고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한 문제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한 문제당 2.5씩이에요. 이거 틀려도 다른 거 맞춰서 60점만 넘기시면 돼요. 40%는 던져도 돼. 문제 풀 때. 5번 문제 한번 보죠. 5번. 자, 요 문제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요거 작년 시험 문제. 요것도 작년에 세법 1번으로 출제됐어. 요것도. 자, 취득세. 그러면 얼른 머릿속에서 신고납부세목이다. 신고납부세목의 법정기일은 얼른 답을 알고 있어요. 신고납부세목은 신고일. 자, 신고일. 됐죠요? 이 중간에 있는 거 필요 없이 신고납부세목의 법정기일은 그냥 신고일이라는 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법정기일도 신고일. 자, 됐죠? 똑같아요.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일단 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우선이 되니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 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양도소득세네. 양도소득세니까 이 경우는 1번 순위를 설정이 1번이다. 양도소득세가 1번이다. 설정. 자, 설정이 1번이고 2번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니까. 그럼 세금이 뒤로 밀렸어. 세금이 뒤로 밀리니까 설정한테 너 설정 정확히 맞아? 너 설정 정확히 맞는 증거 가져와봐. 증거 가져와봐.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 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을 해야 돼. 네가 먼저 1번 순위, 1번이 우선 할 수 있다는 증거 가져와. 증거를 가져와야만 1번 순위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증거 없으면 배정 안 해줘요. 아니, 내가 먼저라고 말로 해서는 안 돼.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 자, 네 번째. 직전 소유자가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 그럼 직전 소유자, 내가 전 주인하고 관계인데 전 주인은 체납이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그 집을 인수해 매수한 사람이 체납이 돼가지고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강제로 매각이 됐더라도 전세금하고 세금하고 따지면 전세금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전세금. 자, 봐요. 그 소득세는 전세 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면 소득세가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왜? 나는 내가 처음 계약했던 집주인하고는 집주인이 체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내가 전세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체납이 없었으니까 나는 뒤로 밀린다. 내가 먼저 받아간다. 내가 먼저 받아가겠습니다. 이제 5번. 5번은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 주택을 매각했을 때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거 금액을 이 이름을 알아야 돼. 자, 소액 임차 보증금. 자, 소액 임차 보증금. 그럼 소액 임차 보증금은 세금보다 무조건 앞으로 가. 자,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으면 1번이 소액이야. 그다음에 2번이 세금이에요. 무조건 세금은 소액 임차 보증금은 지방세 우선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 했는데 소액 임금이 나오면 소액 임금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그럼 여기서 소액은 민법에서 몇 개월분 임금? 3개월. 그럼 몇 년치 퇴직금? 자, 퇴직금은 1년의 퇴직금은 몇 개월씩이 누적이 되는가? 그럼 퇴직금 몇 개월? 몇 년치? 자, 소액은 몇 개월분? 그럼 몇 년분? 3년분. 똑같잖아요. 3년분이면 1년에 1개월이니까. 그래서 3년치 퇴직금 3개월분 임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선순위 문제가 나왔을 때 다 찾을 수 있는 걸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우선순위. 우선순위하고 관련된 것은 문제가 이론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계산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 우선순위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를 어떻게 나오면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어요? 매각된 대금이 딱 있으면 매각된 대금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 직접 쓴 돈부터 챙겨. 자, 직접 쓴 돈이 뭔가요? 체납 처분비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자, 그러면 직접 쓴 돈 챙겨주고 두 번째로 챙기는 거 뭘 챙기고? 소액. 자, 소액이 두 번째. 자, 직접 쓴 돈 먼저 챙겨주고 두 번째는 소액. 소액 임차 보증금 챙겨주고 그 다음에 아무리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도 설정보다 먼저 가져가는 세금들 있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보통징수세목을 챙겨주고 이제 보통징수세목이 없으면 설정하고 법정기라고 따져가지고 누가 먼저 가져가는가 순서를 따져서 분배해 주시면 돼. 이것만 잡을 줄 알면 계산 문제 싹 풀 수 있어. 자, 그럼 어떤 돈이 있으면 돈이 딱 나와. 그럼 그 돈 중에서 직접 쓴 돈부터 빼주고 그 다음에 소액 빼주고 그 다음에 순서가 권리관계를 따져서 순서가 누가 빠른가 빠른 순서대로 빼주고 남으면 이제 남은 것 중에 세금이 가져갈 돈 챙겨가시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푸셔야 돼요. 혹시라도 올해 우선순위에 대한 계산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을 때 그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계산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많이 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쉽게 답이 떨어지니까. 객관식 문제, 주관식이 아니라 완전 객관식하고 똑같이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계산 중에서 누가 어떤 것을 먼저 가져가는 순서대로 권리관계 순서대로 빼주고 남으면 세금도 그 순서대로 이 세금이 여기서 가져가니까 얼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선순위 관계는 끝나셨고 이제 제4장의 이의신청하고 심판 청구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